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FOMC가 마무리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늘도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2% 상승했고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던 메타 플랫폼즈가 시간 후에서 18%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이 어떨지 궁금해요. 사실 2월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어제 많은 걱정을 딛고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는데 2월 달도 1월처럼 좀 따뜻함이 지속될지 궁금해집니다. 밤사이 들려온 소식들 빠르게 점검하면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자, 일단 어제 우리 장의 분위기부터 일단 한 판으로 정리를 합니다. 2023년 아직은 달콤해라고 제목을 짜봤는데요. 마치 연애 초반 같습니다. 처음에 딱 만나서 서로 좋은 점, 장점만 보면서 모든 게 예뻐 보이는 그런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월도 걱정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실적 좋고 보고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자동차는 GM의 폭등 영향에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 후반으로 가니까 2차 전지 쪽에 수주기 대감 등이 나오며 에코프로비엠 등의 상승 확인이 됐고요. 바이오 쪽은 주주 환원 이슈가 들려오며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루두루 다양한 섹터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다라는 점, 1월부터 계속 많은 섹터에서 상승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자, 미온오리는 LG그룹주였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대다수 대형주가 올라가는 가운데 LG가 붙어있는 종목들은 가지 못했어요. 상장되어 있는 LG 계열사 한 13곳 중에 한 3곳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더라고요. LG생활건강은 실적 쇼크로 7% 급락 나왔고요. 전자, 유플러스, 디스플레이, 화학 등이 모두 다 내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1월에 대형주를 사면서 코스피를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다면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던 어제장에서는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좀 큰 특징이 있었죠. 너희의 조정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온기가 이렇게 돌려고 보면 AI와 로봇 쪽으로 자금이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테마성 종목들의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I와 로봇 쪽에서 어제 조정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솔트룩스가 10% 이상 크게 빠졌고 알체라 등의 종목도 하락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빠르게 수급 이동이 나타났어요. 우주항공, STO, 바이오 쪽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우주항공주들 정말 초급등이었죠. AP위성 30%, 세트레가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모두 다 급등의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어제 한판 정리였고요. 자, 증권형 토큰 얘기 계속해서 저희 다뤄보고 있는데요. 1월 26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 소식이 있었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달을 했었죠. 그리고 이 토큰은 증권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제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보다는 증권사 쪽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 만한 사업이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증권성 토큰을 상폐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다. 그래서 제도권 편입을 우리가 주 목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STO 관련주들 내에서도 희비가 조금 갈렸습니다. 제도권에 좀 더 가까운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다른 쪽에서는 큰 시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게 SK증권, 대신증권 등이 되겠죠. SK증권은 관련한 사업을 꽤나 빠르게 미리 준비를 했었던 업체다 보니까 어제 장중 22%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대신증권은 플랫폼 카사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강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과 한국정보인증은 같이 손잡고 STO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STO 플랫폼 구축에 또 핀거가 부각이 되면서 12%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이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상승이 일정 부분 반납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오늘 개장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볼게요. 데이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1월 ISM 제조업 데이터는 예상보다 그리고 이전치보다 크게 떨어진 채 발표가 됐어요.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침체의 우려를 키우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ADP 민간 고용, 40만 개 기업의 이 고용 데이터 등을 보고서 내는 월간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고용이 왜 이렇게 낮지? 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 ADP 측에서 12월에 기후 악화로 인해서 고용이 조금 많이 줄었다. 1월 고용 보니까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인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츠 보고서는 11월과 그리고 예상보다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 보고 있는데 결국 FOMC도 소식이 들려왔죠. 예상했던 대로 25bp 인상이었습니다. 거의 페드워치에서 100% 가까운 확률로 이번 25bp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은 16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고 성명서에서는 변한 단어가 속도에서 범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 정도죠.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밤사이 어떤 이야기 꺼내놨는지 간략하게 보고 돌아옵니다. The inflation data received over the past 3 months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increases. And while recent developments are encouraging, we will need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b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사실 발표된 내용들, 그가 이야기했던 말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12월 달에도 그리고 그전 FOMC에도 했던 얘기의 반복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노동시장 간략하다, 여전히 고용은 타이트하다, 인플레 둔화되고 있는데 증거가 더 필요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 몇 차례 더 올릴 거야. 서비스 물가는 부담될 거야. 정말 앵무새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웠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고요. 이 한 줄에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갖가지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75bp 인상 4번 하고 50bp, 이번에 25bp 상승폭은 명확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본질이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에 이 발언을 할 때 표정이 좀 밝았나 봐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디스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은 올랐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성명서 나왔을 때 들려온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우리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알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최근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희망회로 너네 그리지 마라는 멘트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이 된 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3월 혹은 5월에 인상 마무리를 시사했다라는 점, 12월 점도표 이 12월 점도표 유효성이 여전한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예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점도표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살짝 안겨준 거죠. 어찌됐건 또 열심히 우리는 희망 회로를 돌렸고요. 시장은 폭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2년물, 5년물, 10년물 모두 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수는 올라섰네요.
자, 장중에 지수 보고 있는데 참 어지럽더라고요. 장 초반에 성명서 나왔을 때 지속적인 금리 인상 온고잉이라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증시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꼬리가 달리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라간 거죠. 나스닥의 폭등이 눈에 띄었어요. 반도체주의 급등으로 나스닥은 2% 이상 올라가며 작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상승 확인이 됐고요. 유가나 국채금리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은 메타의 실적도 있겠죠. 섹터별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이쪽에 반도체가 강한 존재감을 내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뛰었고요. 엔비디아 7, AMD 12%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장비주들도 급등세 보여줬고요. 자, 반면에 국제유가는 3% 이상 빠지면서 배럴당 76달러 기록했습니다. 명확하게 에너지 쪽이 오늘은 빨간색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두루두루 올라간 가운데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쪽은 에너지였습니다. 자, 메타 실적 보시죠.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EPS도 매출도요. 그렇지만 사용자 수 그리고 자사주 매입 요걸 보면서 시장은 또 베팅을 하는 모습이네요. 자사주 매입 소식에 지수가 종목이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2.79%에서 시간 내에서는 18% 폭등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과 인력 구조 조정 비용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EPS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이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뉴욕장의 폭등과 메타 이것이 우리 장에 어떤 콜라보 영향을 줄지 봐야 되겠고요. 간략하게 이슈들 들여다봅니다. 요즘 산업뉴스에 나오는 게 장중 반영이 꽤 괜찮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단독이긴 합니다만 최대 25% 세액 공제하는 반도체 지원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알던 내용인데 이게 속도를 낸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쪽 더 힘받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죠. 웹툰 이야기 끊이지 않네요. 프랑스 시장에서 K-웹툰의 존재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거기서 드리는 매출이 꽤 크게 잡히고 있나 봅니다. 웹툰주도 강세고요. 자, 각형만 고집하던 BMW, 볼보 등에서 원통형을 탑재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셀 업체부터 삼진 L&D 이런 부품사들, 장비사들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죠. 자, 어제 시장에서 좀 다양했던 얘기들 중에서 바이오 쪽의 상승이 너무 반갑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제의 반등이 깜짝 반등이었을지 추세적인 상승일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바이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재료인 것 같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 그동안 증시 문제였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가운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과 제약지수가 2%대로 동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구성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의약품에서는 47개 종목 중에서 32개가 상승했고요. 코스닥 제약지수 중에서는 115개 종목 중에서 86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모두 다 상당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K-뉴딜 바이오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만 보더라도 제약 같은 경우 43%나 빠져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60%가 넘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4에서 5%대 강세 나타냈고요. 바이오사이언스는 2% 정도, 한미약품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9% 상승부를 켰습니다. 각각 종목별로 좀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어제 제약 바이오주에게 훈풍을 불어줬던 이슈가 바로 이건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열렸던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5월 1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하죠. 취득 예정 금액은 셀트리온이 500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0억 원으로 총 750억 원에 달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셀트리온은 작년에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체크해봤듯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연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은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네카오나 반도체만큼이나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실 종목이기도 한데요. HLB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간암 1차 치료제로서는 전 세계 5번째 신약이라고 하고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신약 허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LB 제약이 14% 넘게 가장 강했고요. 생명과학도 6% 정도, HLB 4%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모두 웃도는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쌈바춤을 계속해서 출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연간 최초로, 업계 최초로 매출은 3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 고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수주가 증가하면서 본업도 견조할 것이고 4공장의 완전 가동 그리고 5공장의 착공까지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 역시나 기대감이 유효한데요. 이 표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추이도 상승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CMO 수주 금액이나 승인 현황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월부터 해서 80만 원 후반부터 지금까지 80만 원 선까지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을 점치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100만 원 윗선에서 잡고 있었고요. 가장 높은 쪽은 12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매수 의견을 가득 외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가득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반등이 나온 게 더 반가울 수밖에 없었던 건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적자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연초에는 또 성장 기술주들이 워낙에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그늘이 져 있던 섹터였는데요. 거기다가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며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인센티브라던가 신규 제품의 영업비용 같은 부분들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D 성과의 부재로 1월도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또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를 수 있다. 그 이후를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였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실적에 이제 눈이 쏠릴 텐데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나와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낮아질 것이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주요 이벤트 일정을 좀 체크해보면 다음 주 수요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그리고 9일 목요일에는 SK바이오팜 또 13일 월요일에는 HK이노엔 또 수요일 15일에는 녹십자가 잠정 실적을 각각 내놓을 예정이니까요.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약 바이오주 앞서 봤듯이 반짝 반등이었을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무한한 업사이드가 가능한 쪽, 실적 성장에 리오프닝 기대감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섹터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웹툰인데요.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웹소설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K-웹툰주들이 일제히 기립을 했는데요. 2021년에 인수했던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의 IP를 활용해서 영화 부트캠프의 현지 개봉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한 블러바드 등 지금 뭐 메가히트 웹소설 3편도 TV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어제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남미 쪽도 이제 진출할 수 있다,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가 10% 넘게 올랐고요. 탑코 미디어도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4x4나 애니플러스 같은 종목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에도 여러 번 또 소개를 주셨던 나종식 어드바이저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오늘 시간이 된다면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은 저는 정말 많이 보는데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웹툰들이.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부각되면서 관심을 받으니까 또 나름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웹툰주들 투자 가능할 것인지 오늘 추가적인 시간 있다면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우주항공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에 어제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스페이스 X가 2분기 한국에서 스타링크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원웹도 한화 시스템과 협력해서 올해 위성통신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런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한국에서라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죠. 위성통신, 저궤도 통신이 정말 빠르게 자리 잡아 간다면 통신 패러다임 변화에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측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에 국회 제출한다라는 내용, 이쪽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이 시사됐고요. 외교부 장관의 멘트도 이슈가 됐죠. 한미 우주동맹 강화 모색을 계획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슈들이 다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 뉴스들이 쭉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AP위성은 상한가로 거래 깔끔한 30% 마감이 됐고요. 세트레가이도 20% 이상의 급등 포착이 됐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제노코, 비추로테크 종목들까지 다 올라갔죠. 우리 위성 이야기 12월 19일에 같이 나눠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막사 테크놀로지가 하루에 120% 올라갔습니다. 라며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었거든요. 이렇게 종목들을 그때 당시에 소개했었고 위에 세 종목은 원웹 관련주로 좀 더 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모델 솔루션 등의 종목들은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좀 더 엮여있는 종목들이죠. 어느 쪽 이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종목 대응도 살짝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 체크하시고요. 사실 이들 종목이 투자가 그렇게 쉬운 투자는 아닙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 막 잡히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반짝 이슈되고 또 싹 꺼지는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재무 상태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갖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위성체 시장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요. 위성 한 대를 쏘는데 들어가는 돈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볼 때는 위성의 발사 대수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글로벌 위성 대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리도 여기에는 놓치지 않겠다, 지원하겠다. 하긴 강한 의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트렌드긴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찌됐건 통신 상황이 마비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이 스타링크 도움을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에 화답을 해줬었고요. 그러면서 지상통신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이런 위성통신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좀 더 크게 부각이 됐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산업들, 미래 산업을 받쳐주려면 결국에는 위성통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2040년에 1,444조,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위성 서비스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높은 곳에서 정말 먼 곳에서 쏘던 게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지구상의 표면에 가까운 곳에서 쏘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UAM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통신이 가깝고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가까이에서 쏘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고 저궤도 위성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수록 로봇부터 헬스케어, 보안, 각종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성 관련주들의 관심도는 언제나 좀 뜨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위성한데 결국에는 위성이 되려면 통신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6G, 통신의 패러다임 변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이 5G 관련주라고 여겨지는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신 장비 내에서 지상 장비와 위성 장비로 나눠봤을 때 앞서 살펴봤던 우주항공 종목들도 다 포함이 돼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제의 급등은 반짝으로 끝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살피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봅니다. FMC는 지만쌤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정말 FMC 나오는 CPI 나오는 모든 날을 저희랑 함께 했기 때문에 진만쌤이 오늘따라 유달리 피곤한 모습으로 자리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날에는 좀 잠을 못 주무신 티가 역력히 나요. 자, FMC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이번엔 사실 조금 FMC 볼 거 없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거든요. 네,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고용이 탄탄했고 그런 그 부분들이 아직 지표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시장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꺾일 수도 있을 만한 요소도 분명히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선행적으로 뭘 하진 않겠다. 일단은 지표가 나와서 그 지표가 나왔을 때마다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먼저 예측하지 않겠다. 실제로 작년에 계속 예측했다가 이제 좀 망신을 당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올해는 굉장히 이제 이거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우리는 별도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수치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급변하는 데이터가 나타났을 경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하 시기는 알려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나올 때 생각보다 지수가 무서워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파월이 슬쩍 질문을 하나 받았더라고요.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했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자님이 질문을 좀 하셨었는데, 일단 데이터 이제 3주 뒤에 있을 FOMC 회의록을 보시면은 그 안에 힌트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3주 있다 나오는 이제 회의록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이제 비둘기적이고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저는 지수 상승은 제한이 되는데 개별적인 지수 흐름은 굉장히 좋은 종목 혹은 섹터나 테마성 이슈들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도 지수입니다만 온기가 퍼지는 섹터가 많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나름 또 기회의 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밤사이 AMD의 폭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힘을 실어주길 바라보겠고요. 섹터 이슈로 들어가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이슈, 앞서 수정 앵커가 정말 자세히 다 브리핑을 해줬어요. 좀 희망을 걸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바이오 섹터는 어제 미국장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바이오 이제 CMO 하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회사 중에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저는 오히려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판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정말로 이제 모아가기 좋은 주식이다. 적립식 투자하시기
굉장히 적당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지수 주가 변동폭이 제한이 되고 상방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80만 원대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바이콜 이야기를 드렸고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주식을 사놓고 편안하게 그냥 있으셔도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있으셔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강조를 드리고요. 세트리온은 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야기를 공시가 나오면서 꽤나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 자체 오늘 이제 보신 메타도 사실 주당 순이익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대신에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주가를 조금 부양하는 정책적인 흐름 혹은 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자사주 매입이 소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이제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이 안 나온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워낙 이제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른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는 이렇게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느 정도 바닥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이 이상 좀 이제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수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수 방어형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할 때 매력도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진 않은지, 뭐 혹은 이익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사업의 스토리는 어떤지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에 좀 더 베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주셨어요.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쪽도 들여다볼게요. 어제 30% 급등 막 이런 거 보면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AI 로봇도 그랬지만 이쪽도 사실 뭐 실적이 받침되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쭉 갔단 말이죠. 우주항공도 실적 기대가 없는 섹터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슈몰이 한다면 쭉쭉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테마 이슈들이 돈이 빠지면 또 다른 테마로 간다는 게 그래도 하락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 분명히 조정장 때는 개별 주장세가 꽤나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렸고요. AI 쪽 혹은 로봇 쪽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새로운 섹터에 돈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스페이스X의 한국 진출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게 되고요.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타링크가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금은 또 꿈을 꿀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 수급 빈집이라 그러죠. 이제 워낙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냥 오는구나라고 했는데 주가가 올랐네.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이제 전략보다는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물려 계셨던 분들이 수익으로 전환됐을 때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거고 지금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 또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다음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테마를 잘 선정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주항공 테마 괜찮은 종목이고 성장성 분명히 뚜렷하나 주가 상승력은 여기서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아니고 기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막 30%, 20% 순식간에 올라버린 이 종목들을 신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일단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주셨는데 뷰 변화가 있다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니까 전략 챙겨보시고요. 다른 쪽의 테마에서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마스픽에 녹아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소 쪽을 짚어주신다고 하네요. 수소 테마 올 때 됐다. 어제 마침
오늘 수소 브리핑을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종목이 어려워요, 여기도. 네, 이제 사실 이제 수급 빈집에 있었던 섹터들이 하나둘씩 이제 순환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우주항공 테마도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확 올랐거든요. 네. 근데 수소 테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이제 재료 자체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와의 이제 연합을 통해서 수소 관련 사업 진출을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워낙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나오는 순환매들은 돌고 돌아서 이제 어떤 섹터를 잘 잡는다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제 신규 매수하기 좋은 이제 그런 테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뒤에 퓨얼셀 붙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S 퓨얼셀 정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수소 전지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수소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들 자체는 그래도 주가 탄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전지 쪽은 아무래도 좀 제한된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뒤에 퓨얼셀 붙은 새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퓨얼셀이야 뭐 워낙 이제 주가 탄력성이 이제 이 밑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입맛 따라서 이제 성향 따라서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종목 픽하시고 일단 퓨얼셀 붙은 수소주들 지켜보자라고 판단 내려주셨어요. AS 할게요. 사실 그동안 진만센과 AS를 저희가 할 때는 뭐 수익 난 게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수익 AS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갤럭시와 머니트리예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1%이긴 합니다만 어제장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그동안 막 21거래일째 올라오다가 어제 하락 전환이 됐어요. 10% 넘게 빠졌는데 보유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직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욕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정도는 어느 정도 이미 하락이 예상이 됐던 게 이제 경고 딱지 붙고 이제 단일가 거래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증권왕 토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봤을 때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혹은 이제 어떤 쪽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수익권이시라고 하면은 오늘 웬만하면 정리를 해보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손절은 하지 마시고 기다리되 이익인 분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수익 실현을 하시라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좀 고민이 생기는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략을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짚어봤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또 좋은 수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